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한국 수출 8개월째 계속 망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망가지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한국 수출 붕괴되는 그 구체적인 경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7월 20일까지 그 수출입 실적이 오늘 오전에 발표됐습니다. 매월 11일, 21일에 각각 그 상순, 중순의 실적이 발표되고 매월 1일에 전월 실적이 발표되고 있죠. 이거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월 20일까지 그 수출 실적 결과 아주 끔찍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3.6% 감소한 283억 불이고 수입은 10.3% 감소한 287억 불입니다. 예. 그래서 바늘림한 값들인데 무역 수지는 적자가 대략 한 4억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그 6월까지 상반기 실적을 표로 확인해 보시면은 수출은 8.5% 감소한 2,715억 불, 수입은 5.1% 감소한 2,520억 불. 그래서 상반기 무역 수지는 대략 195억 불 흑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반기보다도 7월 20일까지 수출 감소, 수입 감소 훨씬 더 심각해졌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7월에도 수출 회복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수출 감소하는 정도는 더 심해진다는 사실 확인된 겁니다. 과거에는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많아서 그래서 무역 수지는 흑자를 유지를 했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 근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불황형 흑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런데 요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출 감소보다 수입은 더 적게 감소되어서 무역 수지가 축소되거나 적자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원환율은 금년 들어 아시아 주요 통화 중에서 가장 많이 가치가 하락, 즉 원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수출 감소는 가속되고 있고요. 즉 환율 올라도 수출 개선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요. 무역 수지는 전년에 비하여 급속도로 축소돼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 감소 요인이 되어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즉 과거에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은 달러 공급 증가가 되어 환율이 하락하던 이런 선순환 구조는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출 감소로 환율 오르는 악순환이 이게 고착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주목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은 금년 들어 수출 대국 10개 나라 중에서 가장 급속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꾸로 1등입니다. 즉 글로벌 경제 상황보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이 수출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라는 이런 주장이 타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수출이 붕괴되는 구체적 경로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기사는 현대차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탑재할 신형 엔진 이걸 앞으로는 미국 현재 엘라바마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엔진만은 한국에서 생산해 왔는데 이 신형 엔진부터는 엔진도 미국에서 생산한다는 기사입니다. 현대차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이 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구체적 계산 과정과 데이터는 알 필요도 없고요. 또 알 수도 없지만은 이와 같이 추론하는 것이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 이런 추론을 뒷받침할 여러 간접 증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 번 소개 드렸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세계 주요국의 제조업의 제조비 비교한 자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제조비가 미국을 100이라 할 때 한국은 이미 102라는 거죠. 중공은 9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고임금 구조라는 거죠.
더욱이 한국에서 만들면 물류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고요. 잠재적으로 관세 위험도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 매우 많죠.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노동시장 거의 사회주의화 된 것 같고요. 노동시장 너무 경직적이고 너무 비효율적이죠. 예. 또 노조 개혁도 시급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기업 정서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 부정하는 상속제도 이런 것들 저는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은 기업들은 결국 다 떠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핸드차 저 신형 엔진을 사례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면은 만약 한국에서 만들면 말이죠. 그러면 신형 엔진에 대해서 한국에서 후속 투자가 계속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고 고용하고 수출할 거 아닙니까? 이 투자와 수출이 한국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소비를 하면은 이 소비가 또 한국의 소득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가계의 소비 지출, 기업의 투자 지출, 해외 부문의 순수출, 정부 순지출 이렇게 구성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일련의 투자, 생산, 고용, 수출, 이 소득 창출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기업들, 자영업자들이 같이 사슬을 이루면서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저 엔진을 이제 한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으로 떠나가 버리면은 한국에서 이 과정들이 싹 사라지는 거고 이제 미국에서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투자 감소,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수출 감소, 소득 감소, 소비 감소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경제는 계속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대차는 계속 발전하는 것이죠. 문제는 대기업이 해외 이전할 때 한 번에 왕창 이전하지 않죠. 만약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네. 표신하지 않게 조금씩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소리 없이 떠나는 겁니다. 예. 지금은 미국 판매 물량만 미국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것인데 결국 한국에서의 생산 물량을 일부 축소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비용 구조, 경영 환경 변화에 이제 계속 적절하게 적응해 나갈 텐데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또는 글로벌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과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이 계속 이렇게 구조적 문제점 개선하지 않는다면 즉 글로벌 경쟁력을 계속 상실해 나간다면 노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현대차는 간단합니다. 한국 생산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고요. 미국 생산 지속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장래 언젠가는 한국에서 현대차 생산이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Why not? 왜 안 되겠습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본다면 국내 생산량보다 해외 생산량이 더 많다는 사실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데이터도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한국 탈출 현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공통되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수출 급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 등 대외 환경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한국의 내부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수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수출 계속 망가지는 것이고요. 한국 경제도 계속해서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점이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일본과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일본한테 싸움 건 거는 한국이 싸움 걸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이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옹호하는 선진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은 일본과 친하게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가 경제 침략했다는 이런 헛소리 나불대면서 반일 감정 선동질하는 저
마귀 세력들 몰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